안녕하십니까, 흑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운 반복문 그 요소들을요 직접 코드를 통해 하나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반복문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요 기본 반복문인 for문과 while문의 예제를 훈련해 볼 거고요. 반복 흐름을 탈출하는 브레이크와 반복 흐름을 다음으로 넘기는 continue, 그리고 반복문 속 반복문까지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본 파일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VS 코드 열어주시고 7번째 폴더 룹스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룹스. 자, 그럼 여기다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씩 또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룹스 HTML 파일입니다. 자, HTML 코드는요 강의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도 복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복붙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라이브 서버를 켜서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연습할 이러한 총 6개의 예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자인이 너무 구리니까요 CSS를 통해서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loops.css 해서 또 준비된 코드를 복붙하겠습니다. 자, 강의 하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이쁘게 나왔다고 한다면 JS 파일까지 추가해 주겠습니다. loops.js 해가지고 use 스테이트를 딱 세팅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콘솔까지 딱 열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개념 폼은 예제를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폼은 뭐였습니까? 자, 반복 횟수가 명확할 때 좋은 반복문이라고 했었죠. 자,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 초기화, 조건식, 반복 코드, 갱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우리 앞서서 배웠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요.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드를 상황 설정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술래잡기 시작 전에 숫자를 세는 연습입니다. 자, 여기 보면 출력 예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자, 1, 2, 3 해가지고 10까지 센 다음에 찾는다. 뭐 이러한 멘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펑션을 만들어 줄게요. 자, 어떤 펑션? count up numbers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console.log를 통해서 1부터 10까지 숫자 세고 찾는다 뭐 이런 멘트를 한번 넣어주면 되겠죠. 1부터 10까지 세고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console.log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를 막 출력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하고 마지막 찾는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동작하는지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count up numbers를 이렇게 실행을 해줄게요. 뿅.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부터 10까지 세고 시작한다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찾는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구려요. 여기 코드가 너무 구립니다. 왜? 지금 뭔가 노가다성 반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방법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요? 자, 이렇게요. 얘를 싹 날려주고 하나만 남긴 다음에 이 하나 남은 거를 반복문 안으로 쏙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쏙 집어 넣고요. 그리고 이 1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num이라는 변수를 출력하도록 한다면 이 num을 for문 안에서 쓸 수 있게 변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num 1부터 어디까지? num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해가지고 1부터 10을 세게 해주고 num이 하나씩 증가시켜 줄 거니까 num을 이렇게 1씩 더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값이랑 똑같이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저장해 볼게요. 뿅. 자, 어떻게 됩니까? 1부터 10까지 똑같이 잘 반복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흐름을 분석해 보면요. 자, 여기서 함수 호출이 되죠. 자, 그러면은 해당 함수의 영역이 잡히게 되고 첫 번째 줄에서 1부터 10까지 세고 시작한다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행의 흐름이 이렇게 폼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폼은 안에서 이렇게 또 블럭이 잡혀요. 이 블럭 안에서 뭐가 활동한다? 이 변수 num이 활동하게 됩니다. 얘의 스코프가 어떻게 된다? 이 num은 폼은 안에서만 동작한다 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num이 1이고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실행 흐름이 이렇게 들어와서 출력을 한 게 뭐다? 여기 1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num이 또 하나가 증가가 되면 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또 참이니까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2가 출력되고요. 이걸 쭉쭉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10까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넘이 10일 때까지 출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넘을 하나 또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11이 되고, 11일 때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실행의 흐름이 이렇게 밖으로, 포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찾는다. 요 멘트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실습 홀수 세기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1부터 10까지를 출력했는데, 자, 이번에는 1, 3, 5, 7, 9만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이 갱신값 있죠? 이 갱신값을 하나씩 더하는 게 아니라 둘씩 더해서 1, 3, 5, 7, 9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초기 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은 5가 되고 7이 되고 9가 될 겁니다. 자, 볼까요? 뿅. 어떻게 됩니까? 자, 1부터 10까지 세고 시작한다. 요건 똑같은데 1, 3, 5, 7, 9 2씩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숫자를 거꾸로 세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5, 4, 3, 2, 1, 0 발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요. 상황 설정 누리오 카운트다운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해가지고 카운트다운 만들어 주고요. console.log 해서 여기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점점 해서 console.log 해서 5, 4, 3, 2, 1, 0 해가지고 마지막 멘트까지 발사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동작하는지 봐야겠죠? 카운트다운을 이렇게 호출해 보겠습니다. 뿅! 자,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5, 4, 3, 2, 1, 0 발사!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얘가 마음에 안 든다. 왜? 반복적인 동작을 노가다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반복문을 통해서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포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반복할 코드를 이렇게 쏙 집어 넣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값을 5로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 값으로 출력을 해서 그 변수 값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count라고 한다면 이 포문 안에서 쓸 변수이기 때문에 let count는 5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 count를 5부터 0까지 출력할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조건으로 반복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count를 하나씩 감소시켜 줘야겠죠. 자, 따라서 1씩 감소시키면 됩니다. 볼까요? 뿅.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요. 카운트다운도 이렇게 주석 처리해주고 이제 while문에 대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while문 뭐였습니까? 자, 반복 횟수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때 좋은 반복문이었고요. 자, 조건식이 참이면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코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 설정을 해보고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업다운 게임, 숫자 게임 아시죠? 자, 1부터 10 중에서 임의의 정수를 찾는 그런 게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이 입력값보다 크면 업, 작으면 다운을 출력하는 멘트가 나오게 되고요. 자, Q를 입력할 때 종료를 한다. 이런 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랜덤 정수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3을 입력했을 때 업이 나왔죠. 자, 그러면 3보다 정답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7을 입력했는데 다운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7보다는 작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5를 입력했더니 또 업이 나왔으니까 5랑 7 사이에 있는 숫자, 즉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을 입력했더니 X는 6 정답입니다. 자, 이러한 멘트가 나오고 마지막 Q를 입력했을 때 종료가 되는 이러한 게임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function play up down game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 멘트와 종료 멘트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onsole.log 해가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업다운 게임 해서 뿅 해주면 다음과 같이 스타트와 엔드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값을 입력받고 정답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난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어떤 난수? 1부터 10 사이의 정수를 세팅을 할 건데요.
자, 아직은 처음이니까 그냥 값을 6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랜덤 인티저 넘버를 줄여서 만들었는데요. 자, 그냥 6으로 일단 박아 놓을게요. 조금 뒤에 난수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무튼요, 난수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겠죠. 입력 받기. 자, 어떻게 이렇게 받아오면 됩니다. 프롬프트라는 요런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주면 돼요. 랜덤 정수 x를 맞춰주세요. 1부터 10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로부터 입력한 값을 받아오는 겁니다. 여기로 let input string input str이라는 요 변수를 이렇게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 prompt라는 해당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뿅.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랜덤 정수 x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이렇게 문자열 3이 요 input 스트링으로 대입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확인해야겠죠. 자, 정답 확인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입력받은 이 문자열을 예를 들어서 3을 입력했다고 한다면 이걸 정수 3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parse int 해가지고요. input str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넣으면 그 결과가 뭘로 리턴된다? 정수로 리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리턴 받은 결과를 let 해가지고요. input num 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한 정수를 가져왔고요. 자, 그럼 이거를 뭐랑 비교하면 된다? 요 랜덤한 정수랑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조건문을 사용해서요. 자, 그래서 input num이 같다. 뭐랑 같다? land int num 얘랑 같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답인 거죠. 자, 그러면 정답 처리는 어떻게 해주느냐? console.log로 정답입니다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출력해 줄게요. x는 이거였다. land int num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정답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정답이 아니다. else라고 한다면 뭔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else인데, 자, 다음과 같이 input number가 뭐보다 작다? 랜덤 인티저 넘버보다 작다 라는 경우에는 정답이 위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console.log로 up을 출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출력해 주고요. 자, 이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다운이겠죠. 자, 그러면은 console.log로 다운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말 그런지 좀 확인해 볼게요. 뿅. 자, 우리가 고정값으로 6이 정답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3을 넣어 볼게요. 자, 3을 넣습니다. 뿅. 업이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기서 값을 3을 받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 3을 뭘로 바꿨다? 정수 3으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요 if, else를 통해서 정답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업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걸렸다는 거죠. input number가 즉 3이 랜덤 인트 넘, 즉 6보다 작으니까 정답은 위에 있어 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종료 멘트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새로 고침해서 7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운이 출력이 되죠. 왜? 지금 정답이 6이니까 7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다운이 뜨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새로 고침해서 6을 넣었을 때 정답입니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계속 새로 고침해서 문제를 푸는 게 뭔가 불편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 방법론을 통해서 이거를 자동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 여기 코드를요 잘라가지고 지운 다음에 while 해가지고 반복문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쏙 집어 넣어주고요. 또 들여쓰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들여쓰기 라인도 이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nput 스트링이 여기 조건에 의해서 Q를 입력할 때 종류라고 했으니까 Q가 아닌 경우에 반복을 해라 라는 거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 그대로 실행하면 이제 브라우저 터집니다. 무한 루프에 빠져요. 자,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한다? 다음 입력 받기를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무한 루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안 넣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저는 녹화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 야, 노. 여기서 입력해서 실행하면 안 됩니다. 터집니다. 요거 다시
끌게요. 브라우저 터지기 전에 꺼놓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야, 노. 지금 실행하면 터져요. 다시 코드를 완성시키고 실행할게요. 자, 다음 입력은 어떻게 받는다? 여기 프롬프트를 통해서 똑같이 창을 띄워서 입력을 받아오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입력을 다시 어디다 넣는다? 이 input string에다가 다시 한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있어야 너무 빠르게 돌지 않기 때문에 이 입력이 들어올 때까지 대기를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부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라이브 서버를 켜주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자, 랜덤 정수를 맞춰주세요. 지금 정답이 6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가 같이 3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안 떴어. 다시 Q로 종료하고요. 이걸 안 띄워서 다시 새로 고침할게요. 자, 3을 입력하면 up이 나오고요. 7을 입력하면 다운이 나오겠죠. 자, 그럼 다운이니까 이제 여기서 6을 입력하면 뭐가 나온다? 정답입니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Q를 입력해서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Q 하면 이렇게 AND가 출력되면서 함수가 종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요 난수도 이제 고정값이 아니라 진짜 난수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세팅을 해볼게요. mass.random.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0.0부터 0.99999까지를 리턴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10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9.9999까지를 리턴을 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1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1.1부터 10.9999를 리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한다? 요 소수점 이하짜리만 이렇게 딱 떼주면 되겠죠? 자, 그거를 어떻게 한다? mass.trunc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뱉어진 게 실수인데 이 트렁크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1부터 10 사이에 정수만 남게 돼요. 자, 볼까요? 저장 뿅. 자, 그러면 랜덤한 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뭐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일단 5를 넣어 볼게요. 뿅. 정답을 맞춰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Q 하고 새로 고침해서 5를 넣어 보겠습니다. 뿅. 자, 다운이래요. 5보다 작은 수. 그러면은 이번에는 2를 넣어 보겠습니다. 뿅. 2보단 크대요. 자, 그러면 4를 넣어 볼까요? 오케이. 4보단 작으니까 정답은 3이겠네요. 뿅. 오케이. 자, 그래서 Q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개념을 또 배워보도록 하죠.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문이란 코드 실행 흐름을 현재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문법입니다. 자, 이게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반복 흐름을 탈출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가 앞서서 만든 게임 있죠? 자, 숫자 맞추기 게임에서는 Q를 입력할 때 입력값이 Q일 때만 반복을 탈출하게 됐었는데 정답인 경우에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추가하게 되면 자, 가장 가까운 반복문, 즉 요 while문을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뿅. 자, 그러면 숫자가 또 만들어졌을 테니까 5를 넣고요. 자, 5보다 작은 수, 다운이니까 3을 넣고요. 자, 3보다 큰 수, 그러면 정답은 4겠습니다. 뿅. 자, 정답은 4입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뭐를 만났다?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렇게 반복문을 탈출해서 종료 멘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업다운 게임도 주석 처리를 해주고, 자, 다음 개념, 컨티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컨티뉴는 뭐냐? 반복 흐름을 강제로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369 게임을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369 게임 뭐죠? 자, 숫자에 369가 들어가면 박수 소리를 쫙 하는 걸 369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1부터 10까지만 숫자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3이랑 6이랑 9가 나올 때는 숫자를 출력하지 않고 뭐를 해야 된다? 짝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를 위해서 또 펑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플레이 369 게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과 종료와 진행이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작 멘트로 console.log 아까랑 똑같이 스타트 이렇게 해주고요. 종료도 end로 해주겠습니다. end. 자, 그러면 진행할 때는 1부터 10을 출력할 거니까 반복문을 통해서 해주면 되겠죠. 자, 포문을 해줄게요. let i는 1부터 10까지를 출력할 거니까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i를 하나씩 증가시켜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sole.log 해서
i를 출력해 주면 될 텐데요. 출력이 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369 게임을 호출해 보죠. 뿅.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스타트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쫙 출력하고 엔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싶다? 여기 3이랑 6이랑 9를 출력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if i가 3이거나 또는 i가 6이거나 또는 i가 9일 때 이때 뭘 한다? continue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수행이 되지 않고 이 실행의 흐름이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수행이 되지 않아요.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뿅. 뭐야 이거. R이 왜 들어갔어요? 다시 해볼게요. 뿅.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아까 나왔던 3이랑 6이랑 9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4, 5, 7, 8, 10 나왔죠? 자, 369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continue 때문에 밑에 있는 코드가 요게 수행이 되지 않은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강제로 반복을 넘겼습니다. 자, 근데 뭔가 아쉬워요. 자, 369에서는 박수를 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박수 치는 거를 콘솔 로그를 통해서 로그 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뿅.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1, 2짝, 4, 5짝, 7, 8짝, 10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69 게임도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자, 마지막 개념 중첩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 반복문이란 반복문 속에 반복문이 또 들어가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구단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자, 어떤 함수? 단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단 해가지고요. 파라메터로 단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onsole.log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2단을 출력한다고 한다면 2 곱하기 1은 2, 요거를 이렇게 다 넣어야겠죠. 여기까지 하면 되나? 자, 볼까요? 2, 3, 4, 5, 6, 7, 8, 9 한 줄이 더 많았군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변수로 대체해주면 돼요. 2를 단으로 바꿔주면 되죠. 단 이렇게 해주고 얘를 여기다가 복붙 해주면 됩니다. 자, 나중에는 단축키를 통해서 한 방에 또 싹싹싹 바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게 2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단 곱하기 1. 이거 노가다가 너무 심하니까 저거 멀티 셀렉트 할게요. Alt, Shift 이렇게 찍어주고요. 이렇게 찍어주고 얘를 지워버리고 복붙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2, 3, 4, 9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단 해가지고 2단을 한번 출력해 보죠. 뿅.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단이 이렇게 달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을 해서 또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펑션 프린트 99단 이렇게 99단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자, 얘가 이렇게 가운데 쏙 들어가게 되고 얘를 다 이렇게 또 복사해 주면 됩니다. 9 이렇게 되겠죠? 너무 많았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또 호출해 주면 되겠죠? 프린트 99단을 호출해 주면 2단부터 9단까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볼까요? 뿅. 자, 어떻게 됩니까? 자, 2는 2, 2는 4, 2, 3, 6 해가지고 99, 81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의 문제점들이 보이십니까? 뭔가 반복되는 코드들이 노가다성으로 복붙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준다? 반복문으로 개선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반복문으로 개선하기 전에 이 코드의 실행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행의 흐름이 프린트 99단 함수로 이렇게 넘어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제일 먼저 프린트 단이 2를 입력값으로 해서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였다? 2단에 1을 곱한 값 1은 2 얘가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줄 2, 2는 4 그 다음에 다음 줄 2, 3,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2, 9, 81 여기까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더 실행할 게 없으니까 이게 또 종료가 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3단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일은 3, 다음 줄 3, 2, 6 해가지고 어디까지? 3, 9, 27까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반복이 돼서 어디까지 간다? 9, 9, 81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 코드를 뭘로 바꾼다? 반복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요 바깥에 있는 얘부터 반복문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코 해가지고 반복문을 돌릴 건데 얘를 잘라서 집어넣고요. 얘는 이제 반복문으로 쓸 거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2라는 값을 우리가 i라고 변수로 잡아주도록 하고 let i가 2부터 어디까지? 9단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서 i를 1씩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볼까요? 뿅. 자, 똑같이 잘 나오고 있죠? 자,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얘를 또 반복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자, 얘를 싹 다 날려주고요. 얘를 포문으로 이렇게 넣어서 얘를 이렇게 쏙 넣어서 반복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은 여기 있고 이제 1부터 9까지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j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j 해가지고요. 여기에도 j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let j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로 시작해서 j가 9까지 이렇게 j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자, 저장해 볼까요? 뿅. 자, 코드를 반복문으로 바꿨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 똑같이 9구단이 2단부터 9구단까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프린트 9구단에서 반복문을 호출하는데 이 반복문 안에서 호출한 이 프린트 단이 그 안에서 또 뭐를 하고 있다? 반복문을 이렇게 호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반복문 속 안에 반복문이 호출될 수 있다 라는 개념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for문을 배웠습니다. 자, form은 반복 횟수가 명확할 때 좋은 반복문이다 라는 거 배웠고요. 자, 1부터 10까지 세고 찾는다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갱신할 때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2씩 증가시켜서 홀수도 출력을 한번 해봤었죠. 자, 그리고 거꾸로 숫자를 5부터 0까지 카운트다운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를 1씩 감소시켰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while문을 연습해 왔었죠. 자, 반복 횟수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때 좋다라는 거 배웠고요. 자, 그거를 가지고 뭘 해봤다? 이렇게 업다운 숫자 게임, 랜덤한 수를 찾는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랜덤 수 찾을 때 여기 mass.random과 mass.trunc 요 함수가 사용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prompt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받아왔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정답일 때 브레이크를 통해서 반복 흐름을 탈출시키는 연습도 해보았고요. 자, continue를 가지고 뭐를 해봤다?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는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첩 반복문. 자, 이를 통해서 구구단을 이렇게 또 연습해 보았습니다. 오케이.